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9,600달러 플러스 1.6%, 장중에 93,000달러까지 올랐다가 조정 오고, 이더리움은 3,100달러 마이너스 2.7%, 도지코인, 페페코인만 플러스고, 리플, 솔라나, 에이다, 메인 알트코인도 이더리움 따라 하락이고요. 이더리움이 3,400달러 핵심 매물대 못 뚫고 내려가면서 리플 포함 알트코인 상승이 주춤한 거죠. 하지만 12월 산타랠리 위한 빌드업 과정뿐이고, 이번 하락으로 메인 알트도 모아갈 수 있는 찬스가 되고 있습니다. 덧글로 급등코인 추천해달라고 이야기 슬슬 나오는데, 비트코인 전고점 넘기는 대세 상승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고요. 내가 보유한 코인이 상대적으로 상승이 작다고 하더라도 홀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비중이 50% 알트코인은 리플, 이더리움, 도지코인, 솔라나 등으로 알트코인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한두 코인에 몰빵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다른 코인 다 상승하는데 내가 가진 코인만 못 상승한다고 포모 심리가 급증을 합니다. 이제껏 안전투자 잘해오시다가 이 코인 저 코인 업비트내 폭등하니까 이성을 잃고 급등 코인 올라타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보유한 코인도 언젠가는 오른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하고, 안 오를 것 같다고 불안하면 분산으로 10%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코인 투자하면서 불안한 것은 대출 사용했거나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이고요. 중경도 지난 영상도 다시 시청을 하시면서 코인 지식을 키우는 게 필요하죠. 10월 초부터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비트코인 도매수는 57.2%로 다시금 신고점 찍었고 60% 이상까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 상대적으로 늦게는 오는 거지만 결국에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하는 것은 매 한 가지다. 결국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우선 한국 코인 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12월 15일 이재명 대표 법원 공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연말에 코인 과세 유예 해줄 만큼 민주당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 특별한 이야기 없다면 과세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10월부터 시작된 코인 급등과 거래량 폭등으로 인해서 애매한 타이밍이고요. 연일 하락하는 삼성전자, 한국 코스피 안 구해주고 코인 과세 연기해서 지원해줄 명분이 작아졌습니다. 만약 9월 10월 초처럼 비트코인만 오르고 전체 알트코인 거래량 낮고 횡보였다면 과세 유예 명분이 존재는 하지만 11월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급등하면서 타이밍이 애매해진 거고요. 그럼 코인 과세 시작하면 업비트 내에서도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고요. 최근 알트코인 상승 주춤한 이유도 과세 유예 영향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세금만 22% 내야 되는데 개인들도 부담이지만 세력들은 수백 수천억씩 투자하기 때문에 코인 세금 문제가 가장 큽니다. 거기에 세금 내면 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도 같이 들어가서 묻지마 자금 많은 세력들 자금이 크기 때문에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최근처럼 불장해서 과세를 해버리게 되면 1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는 자금 많아지고 한 번 들어온 자금들이 빠르게 코인에서 안 빠져나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보면 장기 투자자가 많은데 코인하고 같이 22% 세금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수익 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고요.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투자 종목 찾아야 되고, 웬만한 악재 가지고는 단기로 매도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코인 과세 유예 이번에 실시하게 되면 단기로 자금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인 거고, 우리 중경투 가격들도 똑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코인이나 주식 세금은 1월 1일 시작부터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까지 한 해 얼마나 수익 났는지에 대한 세금이고요. 때문에 올해까지는 코인 과세였기 때문에 이전부터 코인 투자해서 수익 나신 분들은 반드시 12월 31일 24년 끝나기 전에는 현금화를 해두셔야 됩니다. 25년부터 1억 이상 거액자금 현금화하다가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되면 의문에 국세청 현지 날라오고 세무사 찾으러 돌아다니는 등 매우 바빠질 수가 있고요. 세무조사 시작되고 세무사 수수료만 세금의 20% 넘습니다. 특히 코인같이 세무사들 많이 접하지 않은 부분은 세무사들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등 업비트 내 코인들을 현금으로 단기로 바꿨다가 다시 25년 시작할 때 코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25년 코인 팔아서 현금화해서 세금 낼 때부터는 언제부터 투자하고 어떤 코인 사고 팔았는지
반드시 거래 내역 캡처를 해두거나 엑셀이나 워드에 잘 보관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 중경투가 업비트 내 투자 내역 부분 캡처를 해두었는데 이렇게 캡처를 해두거나 업비트에서는 기간 조금 오래된다고 해도 1년 이상은 검색이 가능해서 문제는 없고요. 핵심은 12월 31일 올해 끝나기 전에 전액 현금화해서 25년 1월 1일 재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 자금이 1000만원 이하 작은 경우는 국세청 조사 안 하겠지만 1억 이상 넘어가면 100% 조사 들어간다. 세금까지 안 냈다면 과징금 넣어서 40% 넘게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거기에 세무사비까지 사용하면 1억 수익 나면 6천만원은 세금을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올해 12월 31일 현금화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현금화하고 1월 1일 다음날부터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모든 내용을 캡처나 엑셀 파일 저장을 해서 1억 이상 수익 크게 나신 분들은 반드시 소명 자료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12월 31일 전에 현금화하고 즉시 코인 매수는 안 되고요. 25년 1월 1일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밤 11시에 팔고 새벽 1시까지 기다렸다가 비트코인이나 리플 장기로 가져갈 코인들 다시 사면 손실이익 최소화하면서 장기 홀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냥 홀딩하면 안 되냐 질문도 주십니다. 그냥 홀딩 해도 되지만 대부분 중경투 가격도 24년 코인 수익 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금화는 필요하고요. 더욱이 25년도 수익 크게 나서 또 현금할 때 언제부터 투자해서 수익 났는지 국세청에 일일이 자료 제출하고 전화로 설명까지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하루에 수십 통 전화 받고 모두 다 서비스가 친절한 게 아니죠. 업비트 거래 내역에서 확인은 가능하다지만 샀다 팔았다 하면 거래 코인 많아지고 시장가 매수에 한 번에 코인 구매도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 수익 봤다면 올해 수익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현금화를 하셨다가 1월 1일 새벽 1시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홀딩했다가는 소명 제대로 못하고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고요. 한국 국세청도 AI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고 세금 안 내면 심하면 은행 계좌 동결에 감옥까지 갈 수 있어서 결국에는 세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준비해 왔고요. 장기적으로 쭉 홀딩하고 업비트 자주 이용하는 K뱅크로 자금을 안 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업비트 내에서 현금화하는 건 문제 없지만 일단 K뱅크 은행으로 현금을 옮겼다면 1000만원 이상 즉시 국세청으로 통보가 가고요. 특히 자금이 1억, 2억 더욱 많을수록 국세청 공무원들 승진하는데 혈혈되어 있어서 타겟팅이 되는 거고 정말 장기 투자하시겠다면 업비트 내에서는 현금을 했더라도 은행으로 계좌 이체 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 많고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는데 250만원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250만원만 현금화 하시는 거는 절대 문제가 안 되고요. 거기에 손실 코인과 익절 코인도 서로 해지를 필요합니다. 1000만원 비트코인 리플 투자했는데 비트코인은 수익 나고 리플은 손해봤다. 그러면 합산을 해서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250만원 공제하고 세금을 내는 거고요. 코인 투자하시는 가격 중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도 투자 안 하고 코인부터 시작한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코인 세금 이미 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부 정책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렵지 한 번, 두 번 해보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료 정리를 잘 해두시고 혹시나 자금이 커서 국세청 편지 날라오면 소명 자료로 이용하면서 세무사 비용도 확실히 줄이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일론 머스크 본격 정부 효율부서 장관을 임명하는데 새로운 내각 구성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서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미국 구하기 운동이 필수이다. 최대 2조 달러 예산 감축을 목표로 하고 관료주의 해체와 규제 혁파 우리 시대의 맨하튼 프로젝트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부분 정부 관료들 입맛에 맞게 40대 50대 에너지 넘치는 연령층으로 내각 구성을 하고 있는데 법무장관도 극우 성향의 맥 게이츠 하원 의원 임명을 했습니다. 23년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축출도 이분이 지도하는데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하원 의장 해임이었고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국무장관에는 피트 헤그세스 임명을 했는데 여기 사진만 봐도 강경파 강인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라크 아프간 자원복무했던 소령 출신이고 동성훈장과 전투보병 휘장까지 받았던 인물이고요. 16년부터 폭스TV 간판 진행자로 있기도 했는데 이 트럼프가 눈여겨보면서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좌파 장군 때려잡기 임무라는 미국 군대 내 혁신을 주도하는 인물이고요. 거기에 국방장관도 마코 루비오로 플로리다 상원의원이고 중국과 이란 문제 강경파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결론 내는 게 필요하다. 트럼프가 취임식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것이다 종전을 이야기해온 만큼 루비오
국무장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